ETF 스토어, 오늘은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상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마케팅부 강지용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예상과 달리 미국 증시가 되게 강세를 보였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테마가 거의 필두라고 좀 보여지고요. 챗 GPT가 작년 말에 출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AI 테마로 묶여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연초 이후부터 지난 한 9월 7일까지 S&P 500이 한 1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32%나 상승을 해서 기술주가 2배 정도의 더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다. 이제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가중으로 봤을 때 대략 한 8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증시도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런 빅테크들의 상승세가 상반기에 없었다면 올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예상보다 부진했을 수 있다.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자산 가격을 좀 괴롭혔던 이유가 미국 연준의 금리잖아요. 금리의 방향성, 연준의 긴축이 언제쯤 종료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였는데,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 때문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하향 추세는 맞거든요. 물가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긴축도 조기 종료 아니면은 이제 금리의 고점 이런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면서 주식시장을 전반적으로 떠받들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고금리, 고물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어렵거나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연말로 갈수록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 그런 시그널들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연말로 갈수록 조금은 더 커질 수 있겠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의 연준이 그동안 굉장히 시장을 괴롭혀 왔었던 강경한 긴축 기조를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면 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다시 스탠스를 좀 완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은 좀 긍정적이고, 또 연준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내비치는 메시지가 향후의 경제 지표를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연준의 입장을 좀 감안해보면 기업 실적도 물론 중요하고 테마도 중요하지만 경제 지표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미국은 이제 서비스업도 조금은 둔화되는 추세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금리의 어떤 여파가 좀 시차를 두고서 최근에 경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예전부터 나온 말인데 배드 이즈 굿, 나쁜 게 좋은 거다. 지표가 안 좋을수록 주식시장이 좋다. 연준이 지표가 안 좋으면 긴축을 이제 완화할 거니까, 그런 좀 메시지도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투자기관에서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올해 연간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메시지가 상저하고였어요. 예상을 좀 많이 뒤엎었죠. 상반기가 좋았고 이제 하반기 좀 남았지만 상반기만큼은 하반기가 강하진 않을 수 있다. 또 증시를 이끄는 주도 업종이나 어떤 테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를 잘 선별해서 또 대응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때 미국 증시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뛰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있고, 주가 상승이 좀 집중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반기 보면 절대적으로 증시 내에서 특정 섹터 아니면 테마 위주로 증시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닷컴 버블하고 현재 어떤 빅테크 주도주 장세와의 어떤 차이점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실제로 단순히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상승을 했는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잘 버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회사명에 닷컴이나 모모통신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도 그냥 무조건 오르고 봤거든요, 일단. 하지만 그 직후에 이제 제대로 된 실적이 안 나오거나 빔이 샜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또 급락을 했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테마주 열풍이죠.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른 편이고요. 실제로 발표된 실적들도 굉장히 좀 개선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심지어 예상치를 좀 상회하고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지난 2분기에 10%였어요. 10.9%. 확실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개별 종목의 향후 12개월 동안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연초에 좀 바닥을 형성하고 최근에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올랐어도 실적이 더 빠르게 개선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까지 주가만큼 뛰진 않았거든요. 거품이냐 아니냐 약간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니까 사실상 닷컴 버블과 맞먹을 정도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는 편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제품하고 서비스를 경기 민감이나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봤어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빅테크의 제품과 서비스들은 우리 생활에 다
스며들었냐 이렇게 봤을 땐 저는 스며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집에서 유튜브 보던가 스마트폰도 교체 주기는 항상 오니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봤었던 빅테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많아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버블이 아니냐 이런 네네. 버블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장기적으로 유망한 것은 확실하지만 미래 가치가 너무 반영된 게 아니냐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AI 테마가 현재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실제로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AI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피부에 와닿게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버블로 치부하기에는 장기적으로 확실히 테마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 현장을 보면은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매번 바뀌거든요. 이번에는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빅테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비즈니스가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AI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버블로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빌리티, 교육까지 많은 분야에서 지금 잠재 수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의 기술 혁신, 그에 따라서 미국의 GDP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차트가 있어요. 1990년대를 봤을 때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죠. PC 혁명이 있었어요. 이때는 PC 제조사들이 기술 혁신을 이끌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 혁명, 아마존이나 인터넷 상거래 이런 쪽들이 굉장히 또 활성화됐었고 2010년에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죠. 그리고 거기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 SNS 이런 기업들이 확장을 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습니다. 2020년대는 뭐냐?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와 이거 진짜 혁신적이다 라는 기술은 경기가 좋을 때보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네네네. 왜 그러냐 봤더니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저런 규제가 많습니다. 또 독과점 이슈가 많기 때문에 혁신 기술이 부각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시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동안 규제해왔던 각종 그런 규제들을 완화시켜주고 독과점 문제도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았던 그 경기 선행지수의 저점 부분에서 항상 혁신적인 기술이 좀 탄생한 측면이 있고 지금 경기 선행지수도 향후에 미국 경기가 조금은 둔화될 것을 미리 선반영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AI가 과거의 그런 패턴을 또 똑같이 이번에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네. 일반적으로 좀 배당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이번 ETF 통해서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주주 환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그니피선트 7, 빅테크 7개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주전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있어요. 기업이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삽니다.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최근 5년간 빅테크들이 매입한 자사주 매입 규모가 대략 한 7,7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서 주전환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 뉴스 자체가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통 미국은 개별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소각합니다. 다른 주주들한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주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보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의미는 지금 주가 레벨이 싸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빅테크들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호재성 재료 이렇게 봐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 4개 기업이 미국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가장 많이 한 기업 1, 2, 3, 4위를 다 차지했어요. 배당은 약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주주 가치의 극대화도 같이 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팡이라고 빅테크 관련 이제 개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네네네.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팡 말고도 마가라고도 있었어요. 최근에 상반기에 또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이 세 개의 단어에 공통되게 들어간 기업들은 이제 애플, 구글, 아마존 이 세 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M7, 이 매그니피선트 7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 보면은 증시가 다 좋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어지러운 악재들도 많았거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증시를 괴롭혔음에도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영웅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해서 매그니피션트 7 이렇게 불려졌어요. 매그니피션트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훌륭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팡하고 매그니피션트 7의 차이는 뭐냐? 큰 틀에선 빅테크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팡에서 넷플릭스가 빠집니다. 매그니피션트 7으로 오면서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와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요. 빅테크의 어떤 인공지능적인 테마가 더 집중된 그러한 컨셉으로 좀 보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이제 매그니피센터 7 종목들에 이제 투자하는 ETF를 출시했잖아요. 네네네. 그 ETF 상품을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 종목에 집중적인 분산 투자를 하는 국내 증시 상장된 어떤 ETF를 통해서도 손쉽게 거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12일 화요일에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ETF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빅테크에 투자하고 싶은데 연금계좌에서도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고요. 빅테크 ETF 3개를 동시에 출시했는데 평범한 정방향 1배 ETF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주가의 2배를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도 상장을 했고요. 마지막은 그 주가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실 수 있는 도구를 좀 제공해드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상장을 했습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시리즈 ETF의 특징과 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존에 상장되었던 빅테크 관련된 ETF들과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지수 내에서 개별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매그니피선트 7으로 불리는 7개 종목의 비중이 95%입니다. 압축적이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총순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15%씩 투자합니다. 각각 6위부터 7위까지는 10%씩 들어가요. 그러면 1위부터 7위까지 95%가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8, 9, 10위가 밑에 이제 3개 종목이 남는데 나머지 5%를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해요.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성과가 더 나았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어서 수정 동일 가중 방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매년 4회, 3개월마다 비중을 다시 똑같이 맞춥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분기마다 해주면 길게 봤을 때는 시총 비중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ETF보다 조금 더 성과가 좋았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 달러화로 거래가 되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원과 달러화 사이에 환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원달러 환 오픈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내용인데 총 보수입니다. 네. 보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는 연 0.3%의 보수를 부과하는 ETF인데 지금 국내 상장된 다른 운용사의 미국 테크 관련된 ETF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연 0.5%의 보수를 부과를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낮은 보수로 경제적인 빅테크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에이스 ETF 이번에 상장한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가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정방향 투자하는 상품 외에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네네.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시길 많이 권고를 드려요. 짧은 시각에서 단기 반등에 대한 차익을 노리시거나 조정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좀 드리고, 방향성이 뚜렷한 장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기를 많이 권고를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내놓은 미국 빅테크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